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산품을 강요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산품을 강요하고 있을까요? 2007년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있은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팬티를 사입은 여중생 한 명이 그것에 서중한 그것에 이로 의심되는 벌레가 생겼고 그 벌레로 인해서 빠르게 수포가 올라왔으며 급격하게 괴사도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높은 고열이 동반이 됐어요. 의사들은 어떤 병인지 파악도 어려운 와중에 여러 가지 약을 썼지만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던 와중에 2달 만에 여학생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유사한 이유로 병원을 찾았지만 이 의사들의 공통적인 진단, 유일한 진단은 하나같이 12살 미만의 어린 여자애들은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에서는 새 팬티를 사입기 전에 왁싱부터 해라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치하기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중국 상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여학생이 죽었잖아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니 팬티랑 미제가 도대체 뭔 상관이냐,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냥 중국에서 잘못 만들어서 보낸 건데 왜 미제를 탓하냐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내린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제품을 사면 반드시 옷을 삶아서 이 100도씨로 끓여서 세탁을 한 후에 입도록 해라 라는 유일한 방책을 내놓습니다. 이 북한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불리하면 남조선 괴뢰고 조금만 불리하면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불리하다 하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버립니다. 이 한국으로 말하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 2008년 중국산 소시지를 먹고 13세와 15세 형제가 한꺼번에 목소리를 잃었어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7세 소년이 소시지를 먹은 후에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이 애도 3개월 만에 원인 모르게 사망을 합니다. 그때도 북한 당국은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라고 또 선전을 합니다. 뭐만 잘못되면 미제고 뭐만 잘못되면 남조선 괴뢰들 때문이라고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은 중국 음식을 먹을 때는 꼭 높은 온도로 100도씨로 2에서 3분 정도 가열을 한 후에 섭취하도록 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역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7세의 아들을 잃은 엄마는 미국 놈이 원수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미국 놈이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 제재를 안 했다면 쓰레기 같은 중국 음식보다는 다른 나라, 동남아나 다른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애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는 2016년에 있은 사건인데요. 담배를 피우던 어떤 남성이 담배가 폭죽처럼 터지면서 아주 살짝 그 손가락 살점이 날아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중국 제품을 통한 피해는 수도 없이 발생하지만 북한 당국은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제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되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라. 어느 순간 중국의 통치를 받을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되 중국어를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나오는 식료품과 공업품 모든 상품을 사오는 이제 장사치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 나오는 대부분의 상품은 이 동북 삼성 여기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상품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북 삼성에서 북한에 수출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발암물질이 있든 이걸 먹고 죽든 살든 그 어떤 규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면 이런 거죠. 실례로 김치를 만드는 공장에서 담배 피우고 침 뱉고 이런 뉴스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중국 당국도 나라의 이미지 관리 그리고 나라의 어떤 수출 문제 이런 거로 해서 어떻게나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는 척 해요. 그럼 경찰이 이 공장에 가서 물어본답니다. 너네 도대체 이거 뭐
때문에 만드니? 이거 돼지목일 거야? 소목일 거야? 아니면 뭐 이걸로 김치 만들 거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김치로 만든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수출해? 그러면 뭐 한국을 비롯한 한국, 동남아에 수출한다 라고 하면 너네 이렇게 위생 안 지키고 이렇게 생산하면은 문 닫아야 돼 라고 이제 엄포를 넣으면서 뒷돈을 받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 가서 어디 수출해? 라고 할 때 이거 북한에 수출하는 건데요? 라고 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을 안쓰럽게 쳐다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수출하는 중국 제품은 이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이제 공장이나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북한에 수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북한이 중국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는 자기 국민이 죽던 아프던 병 걸리던 아무 말도 못했는데 갑자기 2026년도에 와서 중국 상품 구입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26년 4월 불과 며칠 전에 이것도 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소세지를 안주로 해서 술을 마시던 아저씨 두 분이 현장에서 죽사를 합니다. 이걸 구실 삼아서 북한은 중국 상품 구입을 중단을 시켰다고 해요. 해마다 중국 제품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배터리가 폭파하면서 화재가 나서 죽거나 태양판을 설치했는데 태양판이 깨지면서 그 유리 조각이나 그 프레임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기도 했고 진짜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 사람들은 다치거나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상품 구입 중단이라는 카드는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 북한이 중국 의존도가 98%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북한이 왜 갑자기 상품 구입 중단을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김정은이 지금 힘차게 내밀고 있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때문입니다. 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 뭐냐? 한마디로 첫째, 중국의 중고 기계들을 싼 값에 사다가 설치한다. 둘째, 중국에서 사들인 기계에 적합한 중국 원자재를 수입한다. 그리고 셋째, 그 원자재로 우리가 북한 인민이 만들어서 북한 인민에게 판다. 그러면 애국심 많은 인민들은 북한 제품을 써줄 것이고 그 돈으로 지방을 발전시켜서 지방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까마귀 꽁 잡아먹는 소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힘차게 밀어붙인 결과 공장은 완성됐고 상품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북한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 젖대기식의 식료품을 예를 들면 중국에서 사온 중고 기계, 중국에서 가져온 중국 원재료, 이거를 그냥 북한에서 북한 사람이 만들었을 뿐 그냥 중국 상품이잖아요. 이 북한 상품과 중국 상품, 이 포장지만 다를 뿐 내용이 거의 같은 이 두 제품 중에 중국 제품은 싸고 북한 제품은 비싼 거죠. 똑같은 중국 기계, 똑같은 중국 원자재, 왜 비쌀까요? 그 원자재를 싣고 나온 비용 때문일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북한 인건비는 훨씬 싸요. 그렇다면 왜 비싸냐? 맛있어요. 그리고 질도 좋습니다. 이 맛있고 질이 좋다는 게 중국 제품보다 맛있고 중국 제품보다 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장은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군컵 체육인 종합식료 공장입니다. 이 공장 역시 중국에서 중고 기계들을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기계만 있으면 뭐예요? 원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기계와 원자재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배합 비율을 알아야 빵이든 과자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공장에서 연구하고 만들어보고 그 맛을 찾아서 소비자들의 가게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기계에 들어간 투자비를 회수하며 돈은 도대체 언제 벌 것이냐? 그래서 북한 사업가들이 중국에서 중고 기계를 사올 때 배합 비율까지 같이 전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중국산 중고 기계들을 대량으로 사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기계, 중국산 원재료, 중국산 배열 방식 모든 것을 다 같이 사용했는데 왜 중국 제품보다 맛있냐? 그 이유는 중국 업체들의 꼼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이런 유사한 공장에서 과자 1톤을 만들 때 단맛과 애들이 그 과자를 먹고 또 그 과자를 먹고 싶게끔 하는 그 중독성 유발을 위해서 이상한 화학 덩어리, 화학 액체를 사용한다면 북한에 내보내는
이제 배열 방식에는 설탕과 꿀을 비롯한 자연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도록끔 배열 방식을 이제 전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중국 업체가 이 기계를 팔 때 야, 저 기계 팔아서 북한에서 생산을 하면 북한은 인건비가 싸니까 결국은 우리 제품보다 가격이 싸질 것이고 북한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면 우리는 우리 상품이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게끔 장난을 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인건비가 싼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가격이 오르면 북한 사람들은 안 사게 될 것이고 자기들의 그 상품은 여전히 잘 팔릴 것이다. 한마디로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불 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중국 사업가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좋은 재료 덕에 북한 식료품의 위상만 높아졌습니다. 이 군급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은 2011년에 완공되었고 2012년에는 평양시에서만 상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각 도의 큰 도시들에서 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상품이 잘 팔렸어요. 저희 가족도 이 공장의 식료품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저는 이 식료품 중에 우유와 요구르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중국 요구르트도 이 식료공장에서 나오는 요구르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좀 비쌌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 수준이 괜찮은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양에 있는 이 식료공장 하나로 생산을 할 때는 생산량이 소비자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매주 월요일에 평양에서 그 식료품 차가 상점에 도착을 하는데 보통 목요일이면 모든 상품이 동이 났어요. 그만큼 잘 팔렸습니다. 만일시 여러분이 기회가 있다면 꼭 군급체육인 종합식료공장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북한에서 마구잡이로 생산하는 지방 메이커가 아닌 군급체육인 종합식료공장에서 나온 이 요구르트를 한번 맛보세요. 물론 한국 제품보다는 맛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제 고향 소식을 전했는데요. 앞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